은행에 맡기지 않을 거야. 그냥 우리가 안 되면 개입을 할 거야.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장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을까요? 서민을 위해서 이렇게 먼저 움직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안녕하세요, 이충민입니다. 올해 초부터 아파트 거래량이 늘고 매매가가 상승을 하면서 정고점을 돌파한 시장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특단의 대책으로 대출을 조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출을 조이기 시작을 했는데 과연 이런 대책이 시장에 먹힐 것인가 오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정부의 대출 규제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정부에서 부동산에 대한 시장 개입을 한다라고 하면은 크게 네 가지 정책으로 개입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수요 공급 정책,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금융 정책, 세 번째가 조세 정책,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시장 완화 정책,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정책들이 있는데, 자, 이 중에서 이제 수요 공급 정책, 공급 정책은 계속적으로 발표를 했죠. 하지만 그게 시장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표한 게 바로 대출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왜 대출 정책이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면은요. 자, 우리가 이제 지금 서울에 있는 주요 자치구별로 부동산 거래 상승량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자, 정고점 대비 서초 용산구 같은 경우에는 99%. 자, 지금은 일부 단지에서는 정고점을 돌파한 지역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 영끌족의 무덤이라고 여겼던 노도강 지역도 지금 정고점을 돌파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는 90% 이상대 전부 다 회복을 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부에서도 좀 심각하게 인지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매매가가 상승하고 있으면 현금 가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만큼 많이 대출, 이제 지렛대 효과로, 이제 레버리지 효과로 인해서 이제 은행의 대출을 이제 받게 되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은행의 총 대출 총량도 굉장히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요. 자, 우리가 5대 은행 월별 주담대 증가율을 보면은요. 4월에 4조 3천억 정도 됐는데, 자, 7월 달에는 4월 달에 비해서 큰 폭으로 상승을 했죠. 7조 6천억 정도. 굉장히 많은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8월 달에는 아직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6조 1,400억 정도가 굉장히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연말부터 금리 인하 기대. 자, 9월 달에 미국 연준에서 금리 인하 한다는 것은 이제 기정사실화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실질적으로 한 번 더 이제 동결을 하긴 했지만 9월 달부터 미국에서 이제 금리를 인하를 시작을 할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는 굉장히 딜레마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 기대에 따른 시중금리 하락이 지속됐었고, 그리고 서울 상급지 중심으로 금리가 하락되고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라는, 그러니까 매수자들이 이게 가격이 바닥이라는 인식으로 인해서 서울 상급지 중심의 부동산 가격이 상승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럼으로써 가계부채 증가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자, 그래서 시장의 풍부한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가죠. 그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 및 가계부채 부분으로 과도하게 유입되지 않도록 선제적 가계부채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조금 늦은 감이 있죠. 왜냐면은 벌써 집값이 정고점을 돌파하고 거래량이 이렇게 폭등을 하고 있는데 가계부채가 계속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7조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선제적인 관리 방안, 요거는 조금 안 맞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대책이 있냐? DSR, 스트레스 DSR 2단계를 9월 달부터 진행을 합니다. 자, 그러면 한도가 많이 줄겠죠. 그래서 DSR을 중심에 일관된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확립을 하겠다. 그래서 스트레스 DSR 3단계도 또 내년에 적용을 하죠. 그렇게 하고 또 실물 경제,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좀 접근을 하겠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출 한도나 이런 것들을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직접 규제를 하지 않지만, 자, 금융회사 자율적으로 리스트 관리를 시키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근데 요게
8월 21일 날 발표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 뒤에도 가계부채가 줄어들지 않고 은행에서는 별로 와닿지 않기 때문에 금리만 계속적으로 올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복현 금융감독위원장이 인터뷰를 했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이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대출 가계부채 증가율이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복현 금감위원장이죠. 발표를 했습니다. 한마디 했죠. 인터뷰를 했는데, 자, 최근 은행 가계대출 금리 상승은 당국이 바란 게 아니다. 자, 정부에서 상반기에 발표를 했는 게 뭐냐면, 정부에서 발표한 게 은행에 자율적으로 좀 해라 라고 했더니 은행에서는 금리만 계속 올렸습니다. 단계적으로. 이따가 뒤에 장에서 보여드릴 건데 금리를 뭐 7번 올린 데도 있고 2달 동안. 그래서 금리가 굉장히 상승을 했다. 가파르게. 그래서 이제 금융감독위원장이 자, 은행 가계부채 금리 상승을 당국이 바란 게 아니다. 앞으로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비춰서 개입을 더 세게 할 것이다. 자, 니네 앞으로 개별적으로 은행에 맡기지 않을 거야. 그냥 우리가 안 되면 개입을 할 거야.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장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을까요? 자, 그래서 이복현 금융감독위원장의 한마디에 은행들은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금리만 올려서 은행의 이득만 취하고 수익만 극대화시키고 있는 이자 장사만 하고 있었는데, 이복현 금융감독위원장이 직접 인터뷰를 하면서 은행들이 이자 장사만 하는 거 아니냐, 가계대출을 줄이라고 했더니 금리만 오히려 올려가지고 은행들만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거 아니냐라고 했기 때문에 은행들은 바로 즉시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한번 은행별로 간단하게 살펴볼 건데요. 자, 주요 은행 가계부채 대책을 금융감독원장 경고 뒤에 나온 대책들입니다. 자, 국민은행 같은 경우에는 주택담보기간이 최장 50년이었는데 그때 50년짜리 나온 게 몇 년 안 됐습니다. 근데 30년으로 다시 축소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주택담보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1억 원 한도로 제한, 원래 뭐 2억 이렇게 됐었는데 제한했고요. 주택담보대출 거치 기간을 한시 미적용한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만약에 30년 거치라고 30년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이라고 했을 때 내가 5년 거치면 5년 동안 이자만 내다가 이제 5년 6년 차 될 때부터 이제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을 하는데 이 거치 기간을 한시적으로 없애겠다, 안 두겠다라는 것이고요. 자, 신한은행 같은 경우에는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 취급을 중단합니다. 자, 신한은행이 이제 전세자금 대출에서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 전세자금 대출을 중단하겠다, 조건부 중단을 하겠다라고 하고요. 자,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하죠. 다주택자, 주택이 여러 개 있는 사람들이 생활안정자금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는 이 대출을 받아서 생활안정자금으로 사용을 했었는데 이것도 중단을 검토하겠다. 취급 중단 검토하겠다. 그리고 이제 모든 이제 모기지 같은 것들은 당분간은 취급을 중단하고 전세자금 대출도 중단하고 이런 부분을 발표를 했고요. 하나은행 같은 경우에는 다주택자 주택 담보대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요. 그리고 추가 대책 다방면으로 검토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굉장히 빠른 반응들이죠. 금융감독위원장의 한마디에 굉장히 빠른 반응을 보이고 있고요. 자, 이게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는 다주택자 생활안정자금 주택담보대출 비중을 원래 2억인데 1억으로 축소를 하고요. 그 다음에 대출 모집 법인을 월 한도를 2천억 내외로 이제 관리를 하겠다. 소유권 이전 듣기 시에 동시하는 전세 대출은 조건부로 취급을 제한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게 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요. 자, 그리고 금융감독위원장이 한 말이 있습니다. 자, 은행은 대출 총량제라는 게 있습니다. 만약에 대출을 뭐 은행마다 몇 조, 만약에 뭐 1조 이렇게 했는데 1조를 넘어가 버립니다. 1조가 넘어가 버리면 그거를 이제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주시하고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은행들이 전에 대책이 나왔을 때는 계속적으로 금리만 올리고 이자 장사만 하다가 은행들이 시장에 직접 개입을 하겠다니까,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직접 개입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은행들은 정말
발빠르게 움직이는 이런 모습, 참 제 마음 같아서는 서민을 위해서 이렇게 먼저 움직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위해가 무섭기 때문에 이런 모습은 참 대책이 중요하긴 하지만 잘 좋아 보이진 않는다. 일반 국민 입장으로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정부가 대출 규제를 발표를 했고요. 대책을 발표를 했고 그게 안 먹히다 보니까 금융감독위원장께서 또 이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은행들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러면 시장에서 어떤 신문 기사 내용이 있을까, 시장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신문 기사를 제가 이제 발췌를 했는데, 자, 신문 기사를 일주일 전과 이틀 전과 이제 하루 전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어떻게 달라지는지 기사 내용들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주일 전의 내용은요. 자, 수도권에 집 사는 사람 대출한도 줄어든다. DSR 핀셋 규제. 규제할 거다. 앞으로는. 자,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DSR 9월 달부터 2단계가 적용이 되고 대출 규제가 심각하게 적용이 될 거다. 전세자금 대출 한도도 줄어들거나 아니면 없애거나 이렇게 할 거다라고 발표한 거랑 똑같습니다. 자, 근데 이틀 전에 또 나왔습니다. 자, DSR 규제에 전세대출 제한까지 한다. 자, 그런데 집값 상승 둔화는 글쎄 아직까지 효과가 안 먹히고 있다라고 또 기사가 났죠. 이틀 전에는. 자, 그런데 하루 전 기사를 보면은요. 자, 보시면은 아파트 간 가격 격차 역대 최대. 그리고 대출 규제로 격차만 더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시장에서는 반응을 하고 시장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출 규제 정책 발표로 인해서 정확한 시장 분위기가 지금 약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대출 정책, 규제 정책에 따른 시장 변화는 9월달 이후에, 명절 이후에나 돼서야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 건지, 어떤 방향으로 진행이 될 건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정부에서 대출 규제, 강력한 대출 규제를 의지를 피력했다라는 내용과 함께 대출 규제가 진행되고 있다. 이런 내용으로 찾아뵙고요. 자, 오늘은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